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에서는 이 공은 모아치기 할 수가 없는 공이에요. 배치상 이쪽 공을 왕쿠션으로 쳐도 끌어쳐도 모아치기는 할 수 없고, 이쪽 공을 끌어서 쳐도 힘듭니다. 얘가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만 가 있어도 이 공은 끌어쳐서 이쪽에 장쿠션에 맞추면 이 공은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 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을 치면은 이 공은 이제 모아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내가 끌어치기를 했을 때 이 두께를 설정했을 때 이쪽에 맞추지 못하면 이 공은 모아치기가 안 되죠. 내가 공을 쳤는데 이 공을 쳤는데 맞추지 못하는 형태가 됐다고 하면, 긴 쿠션에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이 공은 모아치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공의 각도도 어느 정도 두꺼운 형태의 각도가 나와야 이 공을 끌어치기를 했을 때 이 공이 이렇게 왕복으로 해서 이 공이 모아치기 형태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이런 형태의 공이 이제 쓰려고 하면 뭐 공부도 많이, 연습도 많이 해야겠지만 쉽지 않은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을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경우는 바로 이거죠. 여기서 공을 쳤을 때 이 공을 공략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을 왕쿠션으로 치는데, 이 왕쿠션을 어떤 사람은 왕쿠션을 이렇게 칠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배치가 나와서 내가 도저히 다음 공은 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끌어치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이쪽 공은 뭐 좀 잘하면 칠 수 있겠다. 하지만 좋은 배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공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붙어 있으면 이 공은 못 치죠. 이 공은 키스 때문에 못 치는데 지금 살짝 운이 좋았죠. 근데 붙어 있으면 이제 이 공을 쳐야 되고요. 또 이 공을 친다고 해서 한 방에 좋아지는 공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으면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왕쿠션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 왕쿠션을 치는데 이 왕쿠션을 여기서 공을 쳐서 얘를 바깥쪽으로 빼내야 돼요. 이 빨간 공의 이 바깥쪽으로 공을 빼내야 된다. 근데 많이 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내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빼내서 이쪽에 와서 이쪽을 끌어칠 수 있는 이 형태의 공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비슷하게. 그래야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공을 멋지게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그 배치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쳤다고 하면 이 분은 이제 우리가 하수단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쳐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깥쪽으로 공을 빼내야 된다. 이 공을 힘 조절을 해서 멀리 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공을 구사를 해서 이 공을 요로 이렇게 빼내야 된다. 그쵸? 이쪽을 이렇게 빼내야 된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 배치로 공을 빼내려고 하면 우리 하점자분들은 못 쳐요. 왜 못 치죠? 왜 이렇게 치면 안 되나? 이 공은 그렇게 빼내려고 하면 이 공이 이렇게 맞고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두껍게 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깥쪽으로 때리려고 그러면 이 공은 두껍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잘못 쳐서 두껍게 치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까봐 이 공을 공략을 못하고 쫄아갖고 그냥 확실하게 맞추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확실하게 득점하는 쪽으로 위주로 가니까 이 공이 이런 형태의 공이 나와서 바람 때문에 이렇게 괜찮거든요.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당구 좀 잘 치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억강 마세이나 이런 마세이 형태로 구사를 하면은 이 공은 내가 모아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삐딱하게 서도 이 공이 공을 쳤을 때 내가 좀 위에 올라가지 않고 조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억강 마세이로 이런 형태를 취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이런 억강 마세이를 친다는 게 당구 실력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점자가 지금 옆에 있는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지금 얇게는 안 되지만 굉장히 각도가 좋은 이런 형태의 마세이 정도는 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마세이도 쉬운 게 아닌데 여기서 지금 억강 마세이를 친다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공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마세이의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이 나오면 의도적으로 이쪽 바깥쪽 면을 힘 조절해서 맞추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응? 바깥쪽으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쳐서. 응. 이 훈련을 해야 돼. 이거 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훈련을 해서 내가 정교함을 키워야 돼. 이 정교함을 키우는데 어제 치신 분들, 같이 게임을 치신 분들, 뭐, 주홍동님, 뭐, 이렇게, 이남규님, 주홍돈 선수, 뭐, 이남규 선수, 송길영 선수, 정기로 선수, 김기열, 뭐, 이런 분들 다 게임을 다 쳐보면 절대 이런 공 자체가 나왔을 때, 이게 가운데에서 낀 상태는 안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보고 역시 고수는 다르구나. 그러면 이거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 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죠.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분들이 100%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에서 이 정도는 한 10번 중에 9번 정도는 뺄 수 있다. 10번 중에 9번 정도는 바깥쪽으로 공을 뺄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저도 뭐 10번 중에 9번 이상은 지금과 같은 포지션 플레이로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공이 나오면 다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끌어치기를 하면은 게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는 거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공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 왕쿠션으로 이 공을 치려고 할 때 거리가 좀 먼 상태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 공을 쳤을 때는 슬로우로 공을 치게 되면 이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슬로우로 공을 치게 되면 이 공은 여러분들 당구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구 2000을 친다 하더라도 다음 공을 맞추는 거는 일반 분들보다는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이 공을 모은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당구를 잘 쳐도 이런 공을 내가 특정한 지점에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형태가 나온다. 자, 그런데 공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즉 슬로우로 공을 치는데 아까처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공을 쳐갖고 이쪽 면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아까 이쪽 코너에서 제가 보여준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좋은 공략 방법이 슬로우로 치면 맞지만 제가 내용 자체를 다뤄놓은 게 슬로우로 치는 사람은 하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득점인데 세게 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슬로우로 공을 일단 맞추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맞추는 쪽으로 가면 이 공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쪽 공의 어떤 부분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지 같은 공이 쓴다 이거예요. 아 진짜 완전히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공의 공략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을 치려고 할 때 여기서 이 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쳐야 되냐면 세게 쳐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세게 치는데
지금 공을 치니까 정말 잘 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목적구에 있는 공을 밑으로 끌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목적구가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쳤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란 얘기죠. 자, 이 공을 세게 쳤는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게 쳤는데 이렇게 공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조금 세게 쳤는데 공이 안 맞았어요. 자, 좀 세게 쳤는데 공이 이렇게만. 자, 세게 쳤는데 조금 세게 쳤는데 공이 이렇게 맞는 경우. 지금 봐봐요. 제가 공을 느리게 친 게 아닌데 이거 빨간 공이 핑퐁이 돌고 있어요. 세게 친 거예요. 세게 쳤는데 지금 공은 어때요? 그닥 좋지 않아요. 근데 아까 친 공 중에 어떤 공 하나는 제가 좋은 공 배치를 한번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좋은 공 배치 하나를 만들어내서 공을 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쳤을 때 이 공을 공략을 했을 때 여기서 제가 이 공을 그나마 두껍게 맞춘 거예요. 면을 두껍게 맞추니까 지금처럼의 이런 공이 나오게 됩니다. 오, 이거 뭐지? 100% 원하는 즉 100% 원하는 공의 모양. 우리가 얘기하는 쌍방울의 모양을 100% 만들지 못해도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저 공에 맞추는 두께, 즉 목적구의 두께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세게 치면서. 적당하게 세게 치면서 목적구에 맞추는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아주 좋은 형태의 공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수가 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재수가 좀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과 같은 공이 섰을 때 조금 더 재수가 좋아요. 즉 100%이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멀리 이동하는 이런 배치에서는 둘 다 멀리 이동하는 이런 배치에서는 이 공이 원하는 모양대로 쓸 수는 없고 비스무리한 비슷한 모양이 쓰게 되는데 약간 재수가 좀 따라줘야 된다. 그렇죠? 이쪽에서 모일 때 조금 재수가 따라줘야 된다. 행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 이 행운을 따라주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공이 갔는데 여기서 이 모일 때 조금 얘가 재수가 좀 좋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재수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일자 배치가 아니니까 지금과 같은 배치는 이렇게 쳐서 요거 저 공에 있는 몸을 힘들게 돼서 슬로우로 이렇게 딱 적당하게 치면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 수 있는. 자, 이제부터는 공이 도망가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공을 내가 이렇게 놓고 공을 칠 수 있는 이런 배치가 생기니까 여기서 내가 어떠한 끌어치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세리 형태의 공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목표 양반님 얘기한 것처럼 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적이라서 죄송합니다. 목표 양반님 이럴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해해 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나는 뭘 해야 되나 훈련을 해야 돼. 물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공은 더 치기가 어렵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공을 맞추는데 조금 더 부담스럽죠. 이 공의 면을 아까처럼 두껍게 맞추는 경우가 되고 고점자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공을 칠 때 이제 실수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치는 공이 이렇게 짧게 맞고 또 공이 맞아도 두께가 잘못 맞지만 계속 훈련을 해서 공을 때리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야? 그렇지. 이게 바로 운이 아니라 잘 맞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하수가 얘기하는 거고 고수는 이런 공을 맞춰도 왕쿠션에서 맞출 때도 감각적으로 이 공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공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 고수는 이렇게 공이 나왔을 때, 자, 이런 배치의 공이 나왔을 때, 고수는 이 공을 쳐서 이쪽 공으로 맞추는 이쪽, 저 코너 쪽으로 공을 보내려고 할 때, 고수는 이 공의 면을 생각하고 잘 맞춥니다. 이 공의 면을 거의 비슷한 무리하게 공을 맞춘다. 그래서 이 공이 여기서 공을 쳤을 때 코너 쪽으로 공을 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러한 공 배치, 즉 목적구를 맞추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목적구에 맞는 면까지 생각하면서 공을 공략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적구를 빗볼로 만드는 거죠. 네, 시청자분 얘기한 것처럼 이적구를 빗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같은 배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맞게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고, 하수는 그 부분의 확률을 낮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쳤을 때, 자, 상대편 공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자, 내가 이 공을 상대편한테 실수하면 세게 때리면 무슨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서 천천히 쳐서 실패하면 상대편한테 이런 분은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당구를 웬만큼 쳐도 이거는 맞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공이 나왔어,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만족하면 실력이 준다는 얘기죠. 이거를 만족하면 점수가 제자리가 된다. 그래서 왕쿠션의 개념에서 조금 더 여기서는 내가 확률을 높이는, 다음 공의 배치를 좀 더 높이면서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이 공을 너무 과도하게 때릴 필요 없어요. 이 공을 끌고 내려온다고 해서 과하게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은 적당한 힘으로 때려주면 이 공이 적당히 내려와요. 이 공을 이쪽 어디 근처 정도 하는 훈련 방법의 스피드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배치가 나오면 조금 이거는 다이렉트로, 고수분들은 다이렉트를 치고, 조금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은 직접 끌어치기 어려우면 이렇게 왕쿠션으로 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공을 노력을 해줘야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내가 멋진 공을 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이랑 치기 아니라 이남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썼어요. 물론 저도 강의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역시 교수들은 치는 거 자체가 똑같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분은 딱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역회전 딱 주고 공을 얇게 그냥 해서 공을 딱 쳐서 이렇게 쳐서 공을 딱 정확하게 빼내요. 그게 뭐예요? 슬로우로 공을 갖다가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맞추기 위해서 갖다 대면, 자, 내가 고수면 여기서 이제 마세이나 이런 부분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배치는 낭보가 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느리게 때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느리게 때리는 것이 불편하다. 갖다 대는 것보다 여기서는 조금 더 공을 세게 치면서 이 공을 끌고 나오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어제 보면 처음보다 그래요. 근데 물론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 공을 또 치면 거꾸로 느리게 때릴 때는 정말 느리게 친다는 거예요. 이 공을 느리게 때릴 때는 여기서 이 공이 여기서 이 틈이 이제 안 벌어져요. 이렇게 둘, 자, 세워놓고 셋. 자, 이게 안 벌어져요. 구멍이 이제 여기 틈이 있잖아요. 넷,
자, 여기 요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5. 요 사이에 틈이 있어요. 6. 요 사이에 틈 아직 떡 아니에요? 7, 8 사이에 틈 떡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8, 9. 자, 여기서 떡인데 이거는 이제 살짝 맞세이고 치면 10. 자, 그리고 나서 공의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와, 잠깐. 제가 지금 10개 쳤잖아요. 그래요. 자, 지금 같은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아주 느리게 치는 거는 아주 느리게 치고, 공격할 때 과감하게 칠 때는 과감하게 공을 만들어서 공을 스피드를 줄 때는 스피드 있게 공을 칩니다. 여기서 완전히 느리게 공을 공략해서 이거 치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은 2개만 치면 다 뽀개지. 2개만 치면 아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당구 치다가 그 상대편이 공 2개 쳤는데 공이 쭉 찢어졌어.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목표 양반님, 상대편이 공을 딱 치는데 공이 이렇게 쭉 벌어졌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아도니스니 뭐라고 얘기하죠? 이럴 때? 친구들끼리 야 식사 끝. 여러분 많이 하시죠? 식사 끝. 이제 너 더 이상 칠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많이 쳐봤자 한계다. 이제 쳐봤자 공 찢어진다라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여기서 야 이거는 모아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아칠 수 있는 각도의 공이 아닌데 이거를 슬로우로 했죠. 둘, 자 천천히, 자 셋, 다시 천천히, 넷, 자 다시 천천히 가요. 5, 자 다시 천천히 6, 자 여기서 뚫어, 자 뚫어서 가볍게 떠. 안 맞았어.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여기서 살짝 하단 주고 또 뚫어. 이 상태가 딱 되면 이제 공이 멋진 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공이랑 이쪽 공을 내가 끌어서 쳐서 좋은 각도에 있는 공을 끌어서 치면 여러분들 멋진 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쪽 공을 가볍게 끌어서 이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면 여러분들 원하는 아주 멋진 공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을 너무 느리게 때려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느리게 때려도 안 된다. 자, 마찬가지. 투 쿠션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왕 쿠션을 예를 들었지만 이 공을 왕 쿠션으로 치면 내 공의 각도가 불편해요. 이렇게 있으면 왕 쿠션으로 치기 좋은데 이렇게 순각으로 되어 있으면 왕 쿠션의 각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럼 투 쿠션이 좋죠? 투 쿠션 치는데 우선 연습을 해갖고 저 공을 칠 때 얇게 무조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세게 쳐야 됩니다. 힘 조절을 너무 강하게 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느리게 쳐도 안 돼요. 자, 근데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가요. 아예 이렇게 느리게 훈련을 하면 좋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첫째는 어때요? 너무 느리게 치니까 지금의 이 공은 배치가 좋지 않아. 느리게 쳐갖고 이쪽으로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저 공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가보면 야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 공은 자 이런 느낌의 공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면 공이 된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렇죠? 이건 이렇게 치면 되니까 아주 좋은 각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건 뭘 쳐야 돼요? 마세이?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을 칠 때 이렇게 치면 안 될까? 고수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 슬로우로 치는 게 아니라 조금 강하게 치자. 강하게 쳐서 조금 빠르게 쳐서 저기 있는 이 각도대로 이 공을 이렇게 퉁 때려서 올리게 치면 안 좋을까? 이렇게 퉁 때려갖고 내가 공의 각도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정확하게 치죠.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있다. 슬로우로 치는 것보다.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공이죠. 자, 가까이 있는 공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느리게 때리는 것보다 조금은 슬로우로 해서 아주 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그냥 간신히 이렇게 맞추는 이 배치도 좋은 배치가 될 수가 있지만 얘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빠르면 안 되죠. 자, 고수가 되려고 그러면 조금은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세게 치면서 이 공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슬로우로 공을 치는 효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죠? 특히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은 슬로우로 치면 세게 치는 게 더 유리하죠.
정확하게 이쪽 면을 맞추는 훈련을 하면 이쪽 면을 맞춰서 훈련을 하면 쟤를 조금 두껍게 치고 이쪽에서 요렇게 쳐서 얘를 아이고 제가 그래서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죠. 목표 양반님 제가 그래서 인간적이죠. 네, 이렇게 실수를 해내고 그러니까 되게 보기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치면 그렇지 이렇게 때린다는 거죠. 때린다는 거. 조금 더 스피드를 더 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스피드보다는 저 공의 두께를 너무 얇게 맞췄어요. 저 공을 제가 회전을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놓고 저를 좀 두껍게 치고 이런 느낌으로 공을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쳐서 제가 아까 제일 좋고 좀 얇게 쳤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멋진 공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수는 생각을 할 때 야 이거를 같은 공이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 개만 맞출 것인가 또는 여러 득점으로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좀 모험심이 필요하다. 좀 세게 치면 이 공이 빠질 수는 있지만 조금 세게 치면 빠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세게 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훈련을 하면 이 공은 내가 정확하게 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왕쿠션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런 왕쿠션으로 칠 때는 이런 왕쿠션으로 공을 구사하려고 할 때는 좋은 방법이 사실은 공을 두껍게 치는 것보다 조금 얇게 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공을 자, 이 정도가 하프란 말이에요. 하프. 이제 하프. 즉 입사 반사로 이용하면 여기가 이 빨간 공과 빨간 공의 절반이에요. 그럼 빨간 공과 빨간 공의 절반인데 이 절반 정도를 무회전으로 치려고 하면 현재는 화면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두껍게 쳐야 돼요. 당점도 두껍게 주고 이렇게 공을 쳐야 되는데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 공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조금 앞쪽을 보고 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왕쿠션 지점을 이쪽의 형태로 설정하고 여기서 회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회전을 집어넣으면 여기 입사 여기면 반사가 요 정도 각이에요. 그럼 요 정도니까 내가 회전을 좀 줘야 되는구나. 회전을 준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은 한 10시 정도 회전을 주고 때리면 될 것 같아. 자, 10시 정도 회전을 주고 그 지점을 맞추면 공이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공이 나오겠죠? 자, 이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이 공을 쳐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근데 이 공을 치려고 할 때 아주 얇게 끌으려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하단 당점을 주면서 끌어치기 당점이면서 저 공을 아까보다 더 얇은 형태의 공으로 이 공을 공략하면서 때리려고 그러면 못 맞추는 건 아니지만 공에 에러가 생기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내가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이 공은 당점 자체를 하단의 당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중단이나 상단 당점에 공을 구사하는 게 좋아요. 중단이나 상단을 줘서 공을 구사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두께가 2두께나 3두께가 제일 좋습니다. 2두께나 3두께 정도의 이런 배치가 나오면 야 요거 딱이네. 왜? 세게 안 쳐도 되니까. 두께를 얇게 치면 제 공의 스피드가 세니까 세게 안 쳐도 이렇게 딱 맞아서 공이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게 안 쳐도 되니까 이 두께를 설정하는 얘가 내가 회전을 당점을 밑으로 많이 낮추지 않는 2두께나 3두께 형태가 좋지. 두께를 두껍게 치면서 나오는 공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상적인 건 그거예요. 근데 얘가 좀 이렇게 가버리면 어때요? 이럴 때는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거는 한 2두께 정도
4분의 1 정도 두께나 이런 공을 치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럴 때는 제가 4분의 1 두께를 겨냥하고 9시 반 당점 정도를 주고 공을 공략하겠습니다. 얇은 두께로 공을 딱 때리면 이제 두껍게 이렇게 맞고 이제 공이 내려가죠. 자, 이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얇은 두께로는 이 공을 맞추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공을 하단 당점으로 각도가 커졌으니까 하단 당점으로 공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웬만하면 중상단 단점으로 공을 칠 수 있는 각도일 때 더 자신 있게 공을 구사할 수 있는데, 분리각이 좋으니까, 분리각이 편하니까. 근데 끌어서 얇게 치는 것보다 좀 두껍게 치는 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딱 4두께의 9시 3팁으로 치면 딱 맞습니다. 자, 두께를 좀 두껍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시 3팁을 주고 이 경우는 이렇게 때리면 이게 이렇게 딱 맞아요. 각도상. 아, 이거 키스가 안 나서 그렇지. 이거 키스 안 났으면 엄청 좋은 공이 떴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공 각도를 선택을 했을 때 끌어치는 각도의 공이 나오게 되면 간격이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끌어치는 두께 자체가 이런 경우는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제 굉장히 두께를 두껍게 치면서도 당점을 중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두껍게 쳐도. 그럼 이제 하단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이 딱 서 있으면, 자, 이 공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칠 일이 없죠. 이렇게 된 공은 지금처럼 쳐봤자 이거는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다른 방향으로 공을 틀어야지. 다른 방향의 공이 터면 이제 이런 옆돌리기라든지, 그렇죠? 옆돌리기라든지, 또는 이쪽 공을 선택하는 이제 앞돌리기 배치를 이용해서 어느 게 더 공을 잘 칠 수 있느냐 선택을 해서 공을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는 여기서 그런 배치의 공을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딱 나오면, 야, 이 공은 내가 이쪽에 있는 공을 다이렉트로 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얘는 이쪽으로 공을 이렇게 공을 쳐야 이 공이 이렇게 쳤을 때 이 공이 이 공을 내가 모아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모을 수 있어. 너무 세게 쳤어요. 성격이 제가 좀 급해졌나? 천천히 쳐야 되는데, 천천히 방송 때문에 어떤 분이 저보고, 야, 방송 좀 너무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니까 제가 이렇게 싶는데, 지금처럼 천천히. 그러니까 선택의 각도가,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공을 다 세게 쳐갖고, 세게 쳐서 끌어내려오는 이런 공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려운 공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무슨 얘기예요? 이 공이 중간에 서 있고, 이 공은 끌어쳐도 이 공이 돌아와서 가지 못하는 그런 배치, 불편한 배치. 그럴 땐 이 공을 끌고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공을 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경우는 3두께의 9시. 끌지 마요. 그냥 툭 때리셔야 돼. 공을 끌어서 때리면 저 뒷면이 맞습니다. 또는 힘들어요. 이렇게 일상 연습을 해보시면 계속 이런 형태의 공이 쓰게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그러니까 결국 공의 두께를 맞추는 쪽의 감각을 상당히 많이 키워야 됩니다. 이런 경우의 공도, 자, 여러분들은 이 공은 어떻게 쳐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모양의 공 배치를 소화해 줘야 될까요? 그렇죠? 좀 코너로 가야 돼요. 코너로 가야 되니까 이 공의 두께를 잘 맞춰야 돼요. 이 공의 두께를 엄청 잘 맞춰서 공을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얘는 두껍게 치고, 즉 내가 모아치고자 하는 영역이 이쪽의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공이 나오는 거예요. 너 이게 뭐냐? 그렇죠? 두께를 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께를. 저 공의 형태를 쳐야 진짜 고수가 된다. 그러니까 느리게 치면
당연히 봐봐요. 느리게 치면. 하나 맞췄다고, 야, 너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지금 부드럽게 잘 끌어쳐 그러는데, 끌어치면 뭐합니까? 잘 끌어치기만 하면 뭐예요? 다음 공에 안 쓰는데.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라? 강하게 쳐야 된다. 강하게 칠 때는 강하게 치고, 목적구를 끌고 가야 된다. 목적구를 끌고 가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치면 안 되잖아요. 목적구를 맞고 요만큼만 갈 정도로 공을 쳐야 되니까 여기서 자 이런 형태로 공을 끌고 가야 돼. 이런 형태로 공을 끌고 가야 내가 지금 공을 좋은 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어렵네 그러면 마세이도 이제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마세이도 여러분들이 훈련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초크가 있어야 되는데 초크를 안 가지고 왔어요. 또 제가 옛날에 방송하면서 혼난 적이 있어갖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고객이 너 초크 좀 준비하고 쳐라니. 제가 방송하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저쪽에 초크 가지고 왔는데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 착한 제가 순진한 저를 그렇게 질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포 양반님이 사크님 목포 양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닌데 목포 양반님은 그냥 저랑 사적인 대화를 하신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둘 다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네. 중간 과정을 생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샤크님도 제가 자주 보고 있고 우리 목포 양반님도 제가 자주 보고 있어서 두 분 다 좋으신 분이에요. 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께를 맞추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나올 때, 여기서 그냥 쟤를 후려 까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공을 세게 만들기 어려우면 저쪽에 있는 공을 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쳐야 돼서 이 공을 내가 모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게 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늦은 밤이지만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치는 게 유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자, 이 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구와 제일적구와 수구의 거리가 가까우면 이런 공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조절할 수 있죠. 힘조절해서 목적구 쪽으로 제일적구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덜 모았지만 이 정도 선이면 양호하죠. 다음 공 이쪽을 저 공을 목적구를 쿠션으로 선택해서 조금 얇게 제가 봤을 때는 한 4분의 3 정도 두께 한 70% 정도 공을 쳐서 이렇게 툭. 좀 약했다. 오늘 열선을 좀 켜야 되는데 공이 좀 덜 돌렸어요. 조금만 세게 쳐볼게. 조금 세게 치고 이렇게 치면 이제 공이 보이겠지. 그만하세요. 샤크님 그만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공을 이렇게 가지고 봐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공이 자 목적구하고 수구의 거리가 제일적구와 말이 헷갈린다. 수구와 치는 공하고 제일적구의 거리가 가까우면 목적구에다 모으면 되는데 거리가 좀 멀면 여러분들 이런 공은 굳이 여기까지 모을 필요가 없어요. 끌어치기가 잘 되시는 분은
이 공도 여기에 모을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봤을 때는 끌어치기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4구에서는 송길영님 같아요. 송길영님 같으면 이제 이런 공은 여기에다 거리가 멀리 있어도 모아치기 가능해요. 여기다 놓고 이제 아주 독특한 스트로크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다칩니다. 끝에서만 이렇게 톡 쳐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가서 그분의 독특한 거고 제가 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그분이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이거 제가 이거 방송 갑자기 이렇게 왜 하냐? 쫙 놓고 여기서 또 공을 겨냥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힘 조절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치는데도 이 공이 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 형태가 나오면 이쪽에 공을 놓으려고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치지 않고 조금 큐를 조금 깊숙이 놔요. 깊숙이 넣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거리가 좀 멀 때 여기까지 치기 어려울 때는 조금 이쪽 뒤를 보고 좀 세게 치셔도 돼요. 대신 요 공의 두께를 맞추는 훈련을 많이 하셔갖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쳤을 때 얘를 이쪽으로 끌고 나오는 이 두께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 두께를 맞추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구를 맞추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에 공을 쳤을 때 이쪽 면을 맞추는 그 두께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내가 멋진 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슬로우로 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슬로우로 쳐서 불편한 공도 있다. 그 오늘의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봐봐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공을 여러분들 힘 조절을 해서 지금과 같은 매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힘 조절을 해갖고 이 공을 어떻게 치는 게 좋아요? 이 공을 가지고 여기다 모을 거예요. 목적구가 여기인데 이 목적구를 여기다 있는 이 공을 제일 적구를 거기다 갖다 놔야 될까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왜? 허공에서 하는 세리는 없거든. 내가 쿠션에서 얘가 10cm, 20cm 이상의 공의 공간을 띄운 상태에서 세리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유럽 경기에도 보크라인에서 잘 안 해요. 그만큼 어려운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이 공을 여기다가 힘들어서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세게 쳐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 공의 두께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을 저쪽 끝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저 코너 쪽을 타켓으로 해서 저 목적구를 내가 어느 정도 두께로 맞춰야 되는 건지 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요 생각을 해갖고 저 공의 두께를 굉장히 정밀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저쪽에 있는 이쪽 면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쪽 면을 맞추는 훈련을 해서 여기서 그 면을 이렇게 맞추는 훈련을 하게 되면 조금 빗맞아도 아주 좋은 공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100%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형태의 공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췄을 때 이 옆면을 맞추는 모습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얇게 쳐갖고 저 옆면을 맞추는 쪽의 훈련으로 공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를 끌고 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면도 맞추잖아요. 조금이라도 이 공을 쳐서 여기서 이렇게 옆면을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위쪽에서 맞출 수 있게만 하면 이쪽으로 맞든 이렇게 요 형태의 요런 내가 가는 쪽에 이런 모습으로 맞춰야지 이쪽으로 맞췄다 그러면 저 공은 실패하는 일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지금의 공은 어렵지만 쉽지만 45도 각도를 맞추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공을 끌고 가기. 근데 각도가 좀 커. 요 공이 한 60도 정도 돼. 60도 정도에서 이쪽 면을 맞춘다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공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놓고 저 공을 내가 어느 정도 두께로 공을 겨냥해서 이렇게 맞추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이 되는 거예요. 대박. 와, 우리 희경 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의 이 두께를 좀 세게 치면서 공을 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왔는데 엄청 좋은 공들이 많죠. 엄청 좋은 이런 형태의 공들이 많습니다. 수구를 목적구를 좀 강하게 때려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게 강하게 때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을 쳤을 때 대표적으로 얇게 치는 게 아니라 세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딱 그래서 다시 때가 나오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형태의 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필릴리 여행님, 이거 오늘 너무 더워요. 어제 제가 집에 2시 반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2시 반에. 2시 반에 이제 당구를 열심히 치고 왔는데, 어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볼 좀 치신다는, 볼 좀 잘 친다는, 그래도 우리 송길룡님, 그 다음에 우리 이남규님, 주홍준님, 동양님, 몇몇 분들 같이 볼도 쳐보고, 김기열님, 정기로님은 게임을 치다가 밥 먹느라고 중단을 해서 못했고, 네, 그렇게 같이 쳤습니다. 당구장 문 닫았어요, 어제. 당구장 문 닫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텐데,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장마 되게 조심하시고요. 오늘 방송 내용을 참고로 하셔갖고, 생각하는 당구다. 공을 전체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그 영상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거고요. 혹시 저한테 요청할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그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문자로 제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어떤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성심성의껏 이 강의를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 어떤 부분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한번 해주셔야 돼요.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방송 종료해도 되겠죠? 제가 하루에 마사지를 한 20분에 30분씩 연습하고 있거든요. 20분 30분 연습하고 있는데 하루 이제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더 정교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편한 그런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마사지 당구는 역시 연습이죠. 근데 올바른 연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뭐 당구 150 치시는 분이 나 오늘부터 마사지 연습한다 그래갖고 1년 정도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마사지가 잘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엉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여러분들 그 주변에 마사지 잘 치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그 레슨 스쿨이나 이런 데 있으시면 다니면서 직접 그 마세이 훈련이나 이런 걸 좀 해보세요. 그러면 더 여러분들 아주 멋진 그런 실력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요즘은 마세이로 컨트롤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세이로 죽여치기 하면서 또는 마세이로 공을 모으는 훈련. 힘 조절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딱 하면 이렇게 이런 식의 그 포지션 플레이 하는 쪽에 엄청 집중하고 두께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적 부위에 이쪽 면을 맞추느냐 저쪽 면을 맞추느냐를 요즘 엄청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조금 정확하게 마세이를 쳤을 때 어떤 면을 맞출 것인가라는 부분을 엄청 많이 신경 써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공을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찢어지지 않는, 내 공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훈련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진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한번 만들어 주고 싶어요. 시나브로 형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시청자분들이 어떤 영상을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나 또는 그건 어떻게 쳐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쳐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화부령이 너무 늦게 오셨는데 지각 벌금은 하면 안 되지. 신화부령님 저기 지각이에요. 요즘은 마세이에서 이제 이런 거 훈련을 좀 했었어요. 나이스님 안녕하세요. 나이스님 나이스. 이렇게 놓고요. 거리가 여러분들 지금 공과 공 사이가 한 1.5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cm는 좀 멀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신화부령 농담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농담하면 안 되는데 싸가지 없이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다. 1cm 조금 멀리 1cm보다 조금 더 이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마세이 훈련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이거 마세이 치라고 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투터치가 되는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놓고 훈련으로 이건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딱. 투터치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샤크님 아이고 네. 샤크님 아이고 목포 양반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대화 중에 그런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목포님 저 샤크님이 죄송하다고 했어요.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샤크님도 쿨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쿨한 사람이 좋아요. 잠깐만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1적구, 2적구가 원포인트 구역에 모여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공을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뭐 어떤 형태가 공이 서 있다. 이렇게. 자, 봐봐요. 특별히 제가 레슨을 좀 할까요? 조금만 할게요. 많이 안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니까. 공 배치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지금 이 배치는 내 공이 이 가운데에 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에 껴 있기 때문에 이 공은 어쨌든 가운데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가 벌어지게 돼요. 형태가 돼요. 어느 한쪽으로 이쪽으로 나가거나 이쪽으로 나가 있으면 이때는 내가 좋은 공을 칠 수가 있는데 내 공이 가운데에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거는 세리 모양인 거기 때문에 관계없어. 그런데 이게 연장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세리는 아니지만 저 공을 끌어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배치에서는 원포인트 구역 밑에서 이런 배치가 나오면 땡큐예요. 이게 힘 조절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땡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리 모양이 딱 만들면 여러분들 뭐 점수에 관계없이 점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세리 모양은 못 만드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못 가요.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내공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돼서 이쪽에 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돼서 이쪽에 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공이 위에 있으면서 이 공을 끊어쳐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물론 또는 이렇게도 되죠. 이렇게 돼서 이쪽 공을 끌어치거나 또는 이렇게 돼서 이쪽 공을 끌어치는 이런 형태의 공, 네 가지 배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살살 친다고 해봤자 서너 개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우리 뭐 잘 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잘 치는 사람도 많이 못 쳐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을 천천히 치면서 어떤 형태의 공을 쳐야 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내가 이쪽 공에서 끌어치면 돼요. 그러니까 제1적구에서 원포인트에 있을 땐 이 모양을 만드는 훈련을 엄청 많이 하셔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설계 또는 작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업을 잘해야 돼요. 그럼 작업을 잘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 설계대로 그리면 1단, 2단, 3단 내가 앞으로 어떤 공 배치를 만들어낼 거냐 할 거를 내가 선택해서 이 공을 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되면 다시 모양을 또 만드는 거예요. 다시 모양을 또 만들어서 자 가자. 하나. 자 여기다 놓고 둘. 놓고 다시 또 절로 가요. 배치 또 나왔어. 그리고 이쪽에 와서 여기서 다시 또 끌어치기를 하든 또는 여기서 마세이를 치든 여기서 끌고 와야 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바로 공을 계속 만들어서 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나이스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렇게 공이 서 있을 때 자, 토닥토닥 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런 이 모양으로 조금 더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모양. 저쪽 가서 이거 끌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회전을 주면 많이 쪼개지니까 거꾸로 역회전을 줘서 이 제1적구를 이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내가 역회전으로 주고 공을 때리면 얘는 아까보다 덜 가죠. 그렇지. 이거는 회전의 비밀이죠. 내가 이쪽 회전을 주면 이 공은 이쪽 회전을 먹으니까 이렇게 때리면 이 공이 일로 많이 가는데 이쪽 회전을 주고 공을 두껍게 때리면 이 공이 이렇게 오고 이쪽 회전을 주고 때리면 이 공이 맞고 일로 가겠죠. 조금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거리가 끊어지니까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1적구와 목적구 사이, 수구와 제1적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럴 때의 훈련 방법 여기서 공을 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끌어치기가 자신 있는 분은 아무 회전이나 주고 쳐도 돼요. 근데 끌어치기가 자신이 없으신 분은 수구와 제1적구의 거리를 최대한 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멀지 않게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짧은 거리가 돼야 이 공을 끌어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이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스님 이해 되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을 이렇게 끌어치는 이런 모습의 훈련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있던 이 배치에서 내가 여기서 역회전이나 제회전이나 하는 이 두께나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 부분이
세리 모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거는 또 다른 또 기술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시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화이팅 하시고요. 네, 화이팅 하시고 정말 좋은 하룻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네. 가족들하고 저희 딸이 어디로 가요? 발리 어디로 간다 해서 오늘 딸내미 저 얼굴 좀 보러 가야 됩니다. 저희 딸 저 닮아갖고 정말 너무 이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송 좀 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장마 조심하시고요. 방송 끄겠습니다. 줄교 형님, 어제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형님.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형님이 충주까지 저 데려다 주셨고, 형님한테 제가 밥을 함께 사야 돼요. 항상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수님, 처음 봐.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힘드셨을 게, 고생하셨어요. 저 집에 오니까 2시 반이던데요? 네. 어제 당구 치면서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당구를 그렇게 많이 쳐본 게임을 그렇게 많이 쳐본 건 처음. 아까 낮에 당구장 왔는데 무릎이 아프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 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네. 특히 그 송길룡님 그 당구 치는 게 예술이었어요. 자주 가야죠. 자주 불러 주셔야 돼요. 가면은 워낙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어제 정말 좋았고요. 제가 맨날 당구 치면서 여기서 그냥 200, 300 이렇게 치는데 어제 그 500 이상 두더라고 700 이상이거든요. 700 이상 두더라고 그래서 몇 분 쳤지? 6분 쳐봤어요. 천당고 네. 연영동 가야죠. 바로 여긴데 형님. 네. 불러만 주시면 제가 또 가겠습니다. 우리 주기 형님, 너무 좋으세요. 어제 되게 미안했어요. 그냥 가도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즐겨 형님이 요즘 되게 바쁘세요. 그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공을 잘 못 치신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천당구는 저희 즐겨 형님이시고 다음에 천당구는 즐겨 형님 다음 타자. 천당구랑 치는 게 똑같아요. 예. 멋져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피곤하면 꼴 안 나요. 저 어제 형님 얘기하신 대로 잠 못 자면은 당구 못 친다는 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자야 돼. 자기 신체 밸런스를 몸을 원 상태로 돌리는 사람 중에 이제 잠으로 호르몬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분비를 해서 원 상태로 돌리시는 되는 사람이 있어.
대표적으로 줄기 형님은 거기에 저랑 똑같아요. 저는 그냥 잠 못 자면 시체예요, 시체. 아, 형님 저 오늘 저기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형님 줄기 형님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줄기청님, 줄기 형님 너무 고마워. 송희경 누님, 네, 안녕히고요. 명수님, 나이스님, 아, 네, 고맙습니다. 송수성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